우리가 보기에 정말 남부러울 거 없어 보이는 재벌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? 바로 상속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일 겁니다.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상속 후 지배력까지 넓히는 재원까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. 일단 우리나라 주요 그룹들의 상속세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한국경제연구원이 2020년 말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인데 상속세가 저 같은 서민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네요. 그런데 재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자산 10조 원이 넘는 국내 19개 그룹 총수들이 보유한 약 26조 원의 가치의 지분을 상속하면 상속세만 최대 15조 원에 달한다. 그리고 최대주주 할증을 더 붙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가지고 있어 사업하기 힘들다. 일단 재계의 논리를 한번 보겠습니다.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50%입니다. 일본과 함께 상위권에 속해 있죠. 간단히 말하면 100억 원을 상속받으려면 50억 원이 세금이고 기업의 경영권을 가질 경우 세금은 60% 정도 됩니다. 상속받은 것들 중에 60%를 세금으로 내면 상속을 받아도 지배력이 약해지겠죠. 설마 세금이 아까워서는 아니겠지만 이재용 회장이 207일이나 구속된 사건 등을 보면 재벌들이 상속 재원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찐인지 알 수 있습니다. 실제 이재용 회장 등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은 12조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 특히 이재용, 삼성물산,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다른 유족들이 이 회장에게 삼성전자 지분을 몰아줘야 합니다. 이렇게 가정하면 이 회장의 상속세는 8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. 일명 최순실 농단 때 유명해진 비타 500박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 비타 500 한 박스에 5만 원권을 넣는다면 약 1억 2,500만 원이 들어갑니다. 이 회장이 상속세를 전부 현금으로 낸다고 하면 비타 500 6만 4천 박스가 필요합니다. 이 비타 500박스를 일렬로 세워볼까요? 높이가 무려 8,960m나 됩니다.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아집니다. 이렇다 보니 당연히 상속세 찐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? 우리나라 상속세는 근대화 이후 1945년까지는 일본의 상속세법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. 이걸 1950년 바꿔 최고 세율을 90%로 올렸습니다. 이후 최고 세율은 1967년 70%에서 1999년 50%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면 꾸준히 줄었습니다. 그렇다면 재계가 아닌 곳들은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많다고 생각할까요? 경제개혁연대가 2019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재계의 주장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. 특히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재계의 주장은 대표적인 가짜 뉴스라고 주장합니다.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창업자가 투자금 없이 창업해 현재 평가액이 100억 원이 된 주식을 매각한 후 상속하는 것과 주식으로 상속하는 것의 최종 상속세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. 할증 과세까지 적용하더라도 주식을 매각한 후 상속하는 것이 세금이 더 많습니다.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상속세는 과연 어떨까요? 실제 최근 상속세로 경영권이 위태롭다고 나오는 한진그룹을 한번 보겠습니다. 우선 고 조양호 회장의 상속세를 추정해보면 대략 1,625억 원 정도 됩니다. 그렇다면 조원태 회장, 조현아 사장, 에밀리조 이런 한진 일가는 이 상속세가 너무 많아 경영권을 잃어버렸을까요? 일단 고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만 상속받아도 약 1,000억 원의 상속 재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사망 전 조양호 회장은 9개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. 상장회사 5곳, 비상장회사 4곳. 그런데 비상장회사는 퇴직금을 공시하지 않습니다. 실제 유족들의 상속세 신고 금액은 2,700억 원이었는데요. 50%의 상속세를 내더라도 약 1,000억 원이 남게 됩니다. 물론 당사자가 아니라 정확하진 않지만 다른 재산이 아주 없다면 모를까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 보입니다.
물론 저는 힘들겠지만요. 하하. 1950년 최고 상속세율 90%는 재정 확보와 함께 출발의 평등까지 확보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. 지금 50% 상속세율이 기업 경영을 하기 싫을 정도의 세율인지 아니면 재벌들의 엄살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